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입니다. 오늘은 역대 하락장에서도 손실 없었던 이야기 2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는 13개월 동안의 이 하락장에서 어떻게 제가 유지했던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죠. 손해를 보지 않고. 오늘은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주식은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자산평가와 핵심 기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 대비 이익률이 몇 프로인지, 이건 제품의 가치를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부채가 업종에 따라서 많을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채가 많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유보금이 많을수록 지금 고금리 시대 때 유리할 수가 있죠. 이런 원인과 이런 쪽을 분석할 수 있는 우리가 안목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데 순수익률이 낮다면은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과연 이게 어느 방향으로 새어나간지를 분석을 해보면 됩니다. 만약에 R&D 쪽으로 나간 건지 투자 쪽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판관비라든가 일반 지출이 심했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식 가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한 핵심 기술은 세계 최고의 기술이거나 남이 안 가진 이 회사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고부가 가치를 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 회차에서 시리즈로 해서 5060 세대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을 나누어서 7회차까지 제가 자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성공 사례는 나중에 성공해서 한번 올리기로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주식을 하자라 해서 올린 사례인데, 또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염성환 이사님이 운영하는 이 유튜버인데, 매일 시장이 끝나면 시장 함께 읽기에 대해서 그날에 대한 평가라든가 정보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 함께 배우기에서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아니면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거, PR이라든가 PBR 같은 이런 가치 같은 것도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의 유튜브를 자세히 보시면은 가장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가 있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업에서 외부 환경을 보신다면은 세계 시장 니즈에 부합한 기업인지, 그리고 미래적 가치와 성장 전망이 어떤지, 테마를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 투로서는 글로벌 외부 환경이죠. 지정학적인 문제, 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주라는 새로운 이슈가 떠올랐고, 그 다음에 곡물에 대한 불균형,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해서 심화된 우리가 환경을 봐왔죠. 천재지변,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친환경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을 이쪽으로 다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외부의 환경들이 기업을 지배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태양계를 봤을 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별들은 이 태양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이 외부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례로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 TCK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에 대해서 강력히 제가 분석을 하고 추천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 찾아냈다고 생각했는데, 자, 주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동안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자면은, 매출이 자, 분기별로 역대 이 회사의 신기록을 계속 경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수기인 이철에도 잘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은 반토막 이상이 나버렸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조금 더 한번 보자면은 고순도 흑연체의 세계 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켓쉐어에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매출에 1,700억, 2,000억, 2,700억, 3,200억, 내년도에는 3,000억 후반,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4,500억 정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유망한 회사입니다. 안성의 제2공장도 거의 완공됐으리라고 보는데 재무 상황을 한번 잠깐 보시자면은 자, 영업이익률이 39.91%입니다. 대단한 수익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이렇다는 것은 무차입 경영이라는 거죠. 이렇게 건강하고 유보율을 확보한 회사인데 주식이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죠. 반도체 외부 일 영향과 또 한 가지는 소외된 기업으로서 거래량이 없다는, 소멸됐다는 거죠. 13만 5,600원에 손절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항상 매일 이 회사의 주식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고 회복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주식 매매하는 패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관심 종목을 클릭을 하고 나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나오죠. 그 옆에 장기 가치라고 있죠. 검증된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이렇게 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확인할 필요 없이 매집을 하고 싶을 때는 바로 매집을 해도 될 정도로 검증을 마친 상태고요. 여기에서 오늘의 투자가 있습니다. 그 전날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놔뒀다가 아침에 LIG 넥스원을 일찍이 매집을 들어간 사례를 잠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바이오가 있고 로봇이 있고 방산우주가 있고 해운업, 건설업, 배당주, 여행, 항공, 원자력, 그다음에 신상장, 새로 상장된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싹이 귀한 싹인지를 늘 분석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폴더입니다. 그리고 자율 배터리, 게임, ETF 이슈, 그리고 반도체가 있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2월 12일에 이 업종별로 이렇게 나눠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공통적인 부분이 나오죠. 어떻게 주가 변화가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얻는 힌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을 오늘 12일에 아침에 매집을 하기 위해서 바로 장이 서면서 방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동업종은 피합니다. 4개 업종이지만은 바이오와 방산과 자동차 전자와 그다음 반도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작지만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은 흔히 자주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주식 매매하는 데 대해서 프로그램 매매를 저는 꼭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을 제가 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프로그램 매매라는 건 큰 손들이 한번 결정된 것은 일정한 초간격으로 해서 계속 매집을 하거나 계속 매도를 하는 것을 이 프로그램 매도에서 와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매수 체결 수량에 비해서 매도 체결 수량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죠. 그러면은 이 주식은 그날 크게 하락할 수가 있죠. APS 홀딩스를 보시면은 마감장 타임에서 본 겁니다. 매수가 100 이상이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급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봤을 때 마감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 매도 체결 수량이 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이 주저앉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거래량이 적을 시에 큰 손들의 영향이 주식시장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사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저는 이렇게 해서 매입을 10만원대에서 매입을 하고 13만원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것을 계속 저는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니까 한 3회 정도는 거래 가능합니다. 그럼 30% 이상 이익을 본다면은 뭐 거의 더블 마진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갈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현대오토에버는 주식 관리가 잘 되고 있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유동되고 있는 주식 수가 22%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대였는데 그럼 10% 가까이를 경영진에서 시장에서 매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아이템은 중앙 제어 장치라든가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현대오토웨버의 매출은 2조 6천억이죠. 그 다음에 주식 현황을 보면은 정의선 회장께서 7.3%라는 다른 계열사보다도 가장 많은 주식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율이 있죠. 그럼 현대차를 봤을 때 이 안에서 2.62%를 가지고 계시고, 기아 자동차에서는 1.74%,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0.32%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합치면은 꽤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의선 회장님이라면은 어느 회사를 잘 키우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답이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게 있네요. 현대로템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 전체적으로 검색을 하시면 쭉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공시에 대한 의무적인 내용은 다 보는데 분기보고서를 들어가서 아주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참고로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주에 관한 사항 클릭을 하면은 현대자동차가 33.77%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현대오토앱에 대해서 반복 구매를 계속해 나가는 이런 특이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식관리의 매매 원칙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6개 종목 한도 내에서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앞전에도. 그리고 25%는 항상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히 매수할 주식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보유 중에 한 종목은 반드시 매도를 하고 또 현금 보유를 갖고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변화에 따라서 매입 매도가 달라집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의 도덕성 문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이런 CEO에 대한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는 쪽은 발견하는 순간에 매도를 하죠.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서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특히 추가 상장, 정자에 대해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셨다가 주식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걸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한 예로 들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해서 주식을 사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일에 주식 전환부 사채를 발행을 한다는 것을 저는 이 공시를 보고 12월 2일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환경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20% 이상씩 손실을 일으킨다면 이거는 치명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이 기초를 반드시 확립한 후에 주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공부를 하고 나서 주식을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 1과 2에 대한 정세를 잘 읽어낼 줄 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성공 가도에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기업 분석을 하고 거기에다가 거시적으로 환경 분석을 할 줄 아는 이 시각을 가지고 플러스 그 위에다가 풍부한 상상력, 미래 예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미래에 어떻게 가치가 있을 수 있는지 이렇게 바라본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식시장에서 비로소서 성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의 종목 선택 기준에서 첫 번째는 내가 분석해둔 종목만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제가 알 수 없는 종목의 상한가를 쳐도 그 내용들을 제가 확실히 분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그쪽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매력이 있는 업종이 늘렸습니다. 굳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내가 가지려고 욕심을 갖지 마시고 집중과 선택을 해서 일관성 있게 주식을 관리해 나가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성공하시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